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기출문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42회 2019년 2월 달에 시험을 봤었던 기출문제 10번까지 살펴봤습니다. 고급 문제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어서 11번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인물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박스 안에 있는 가는 견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견훤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견훤의 활동, 후백제를 건국했던 그 견훤이거든요. 1번 양길의 휘하에서 세력을 키웠다. 누군가요? 궁예죠, 궁예. 후고구려의 양길의 부하, 바로 궁예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후삼국 시대 때를 얘기하거든요. 잠깐 봅시다. 후백제하고요. 그 다음에 후고구려가 나와 있죠. 떨어져 나가면서 통일신라가 영토가 축소가 되는 상황입니다. 후백제가 900년에 누구죠? 견훤에 의해서 완산주에서 전주죠, 전주.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은 이 동고산성은 신라말 혼란을 틈타 완산주의 나라를 건국한 누구누구와 관련된 유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랬죠. 전주, 완산주입니다. 후고구려가 901년에 궁예죠, 궁예. 궁예가 어디에서? 송악에서. 통일신라는 떨어져 나가면서 후백제 고구려가 떨어져 나가면서 영토가 어떻게 됐어요? 축소가 됐습니다. 나중에 송악에서 궁예는 수도를 어디로 옮기죠? 철원으로 옮깁니다. 국호도 후고구려에서 마진으로 그 다음에 뭐를 또 태봉으로 또 옮기죠. 바꾸죠. 태봉으로. 후삼국 시대예요. 그럼 나서 이제 궁예가 태봉으로 국호를 고치고 수도를 철원으로 옮긴 이후에 궁예가 실정을 합니다. 실정하는 상황에서 홍유, 신숙염 등이 궁예를 내몰고 왕건을 추대하면서 918년에 고구려 후계자다 해서 고려가 건국되는 거죠. 그래서 918년에 기점에서 본다면은 후백제, 통일신라, 고려 삼각관계가 되는 겁니다. 통일신라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은 56대 경순왕입니다. 경순왕이 고려에 항복을 해요. 935년. 왕건은 큰딸 랑랑공주하고 혼인을 시켜서 경주 사신관의 자리로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견훤은 아들 신검에게 쫓겨납니다. 그래서 신검은 아버지 견훤을 김제금산사에 유폐를 시켜요. 가둬버리죠. 그리고 이제 그의 이복 동생이었던 금강을 치고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래서 신라와는 달리 고려에 끝까지 제항합니다. 그러다가 신검의 후백제 군대는 936년 경상도 선산 1,2천 전투입니다. 이 1,2천 전투에서 무력으로 고려에 병합이 돼요. 그래서 분열된 후삼국은 936년을 구토해서 병합이 됐습니다. 한편 북쪽에서는 옛날 고구려 영역에서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거기에서 고구려 장수였었던 대조영이 698년에 발해를 건국을 했죠. 발해가 이제 발전해 가다가 발해는 또 어디에 멸망했냐면 926년에 거란에게 멸망합니다. 거란이 세운 나라를 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고려가 건국됐었을 때 아직은 발해가 멸망하진 않았죠. 발해는 926년에 멸망하니까. 926년에 발해가 멸망한 이후에 발해 유민, 발해 그 왕자입니다. 대광현이 발해 유민을 데리고 어디로 와요? 고려로 내려옵니다. 고려는 받아주죠. 민족 융합 정책입니다. 여하튼 발해나 고려나 다 어디의 후계자다? 고구려 후계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란을 920년에 거란에게 멸망한 발해 유민까지 흡수하면서 민족의 재통합을 이루어가게 됐었습니다. 이게 지금 10세기를 전후했었던 요 시기거든요. 그럼 봅시다. 1번. 양길의 휘하에서 세력을 키웠다라고 했지. 양길. 누구냐면 궁예입니다. 양길은 후삼국 시대 때 도적입니다. 도적. 양길의 딸과 혼인을 해요. 그래서 우선 이제 경기도 강원도 땅을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양길을 치죠. 그리고 이제 경기도로 와서 송악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후고구려를 건국을 했죠. 송악의 예성강 세력과 연합을 해서. 근데 궁예에 대한 얘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후고구려를 건국한 이후에 3번 광평성 등 각종 정치기구를 마련했다. 역시 후고구려의 정치기구입니다.
이 광평성은 고려나 조선의 도병마사나 의정부와 같은 거고요. 5번 봐봐요. 국호를 마진으로 고치고 수도를 천원으로 다시 국호를 또 뭘로? 태봉으로. 다 누구죠? 궁에 대한 얘기입니다. 4번 1, 2천 전투에서 고려군에게 표했다. 1, 2천 전투. 누구? 신검이죠. 신검. 그 다음에 2번 후당 5월에 사신을 파겠다.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다는 겁니다. 이건 어디냐면 후삼국 시대 때 중국을 보시면 됩니다. 중국은 5대 10국 시대예요. 이 5대 10국 이전은 어디냐면은 중국은 당입니다. 당. 5대 10국 다음은 어디냐면 송입니다. 송. 이 송날 때 우리나라 고려죠. 요홀란기 때가 우리나라 후삼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5대 10국이라는 나라 중에 지금 무슨 나라가 있어요? 후당, 5월 이런 나라가 있어요. 여기하고 교역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라하고. 후삼국 이전은 어딘가요? 중국 당나라 때 우리는 어디예요? 통일 신라가 되겠죠. 그렇죠? 통일 신라입니다. 그래서 중국사하고 한국사 항상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11번은 견훤에 대한 얘기니까요. 2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정책이 추진된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지금 두 자료가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자료를 보면은 주전하는 관청을 세우고 화폐를 만드는 관청을 세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누구 때냐, 그죠? 일단 주전 도감이라는 관청이 있어요. 고려시대 때고요. 두 번째 자료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왕 6년에 주전도감에서 아래기를 해서 은병을 사용하여 화폐로 삼았다. 은병, 활구, 주전도감, 은병, 숙종, 활구. 자, 어느 시대요? 고려시대죠. 문제는 고려의 경제 생활을 묻는 겁니다. 1번 부경. 여러 나라, 바로 앞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러 나라 고구려의 귀족들의 개인 창고입니다. 청해진, 2번은 신라 말 장보고의 청해진 얘기합니다. 지금 완도입니다. 세 번째 서적점, 다점 등의 관영상점이 운영됐다. 고려시대 때 관영상점이죠. 서적점, 다점 이런 것들입니다. 약점도 있습니다. 약점은 약국입니다. 국가가 중앙에 설치했던 관영, 국영상점이 된단 말이에요. 네 번째 감자, 고구마, 고황작물 재배, 조선 후기죠. 감자는 참고로 일본에서 영조 때, 그 다음에 이제 고구마가 영조 때 일본에서요. 감자는 헌종대 때에 청나라에서 들어옵니다. 식량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구황작물이 되겠습니다. 5번 일본과의 무역을 허용하고 계약 절차했다. 조선 세종대 때지요. 일본과의 무역을 갈수록 제한합니다. 세견선, 세사미들 계속 축소해 나가죠. 그래서 제한무역이라고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조선 세종이에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경제니까요. 3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3번. 가의 왕이 시행한 정책을 옳지 않는 것은, 자, 가의 왕의 내용들 쭉 읽어보면 지금 여기서 말씀드렸던 누구죠? 고려를 건국했던 태조입니다. 태조. 왕건이죠. 왕건. 이 왕건 때의 정책으로서 옳지 않는 것. 1번. 평양을 서경, 서쪽의 수도라는 얘기입니다. 서경으로 삼아서 중시했다. 그래서 북진 정책의 근거지. 본거지로 삼겠다는 거예요. 북진 정책은 고려는 어디의 후계자다? 고구려의 후계자다. 지금 현재 고구려 땅은 누가 차지하고 있다? 거란이다. 그래서 거란과 고려 관계는 항상 어떤 관계가 되나요? 대립 관계입니다. 고구려부터 회복을 위한 북진 정책 속에서 이 관계가 총 몇 번에 걸친 3차에 걸친 충돌로 나온다. 그 세 번에 걸친 충돌 속에서 1차 서희 강동육주 확보입니다. 고려 성종대 때가 되겠습니다. 993년이에요. 2차는 양규, 3차는 강감찬. 양규, 강감찬 둘 다 귀주대첩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귀주대첩은 강감찬의 귀주대첩을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민생 안정을 위해서 흑창. 태조 때 민생 안정책입니다. 이 흑창이 나중에 성종대 때 가면 의창으로 확대 표현돼요. 의창. 춘대춘합이죠. 경순왕 김부를 경주의 사신관을 삼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신라 56대 마지막 경순왕의 경순왕과 자기의 딸 낭랑공주죠. 혼인을 시켜서 정략결혼입니다. 경주 사신관의 자리로 앉혀놨습니다. 회유하면서도 견제하겠다는 거죠.
국자감의 칠제라는 전문 강좌를 개설했다. 이건 예종대 때의 관학진흥책입니다. 참고로 고려시대 때는요, 관학과 사학 중에서 뭐가 더 사학이 판을 칩니다. 요즘에 공교육과 사교육 중에서 사교육이 판을 쳤다. 이유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바로 입시 위주의 교육이었다. 즉 과거 위주의 교육이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학이 판을 치니까 관학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축되겠죠. 관학을 진흥시키게 한 관학진흥책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 숙종대 서적포를 설치한다거나 인종대 때에 국학을 정비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경사 육학 처리가 정비가 되죠. 예종대 때 지금 국학 7제 나오고요. 장학재단이었던 양현고도 설치합니다. 양현고. 또 고려 말 공양왕대 가면은 성균관에서 기술학 교육을 안 하죠. 순수한 유교 교육기관으로 설치합니다. 1년에 고려 중기부터 후기까지 내내 관학진흥책을 추진했는데 결론은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고려 문벌 귀족사의 한 모습이에요. 사학이 융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그 중에 네 번째는 예종대 때입니다. 예종대. 다섯 번째 개백료서. 이거 말고 왕건이 그 개백료서 이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훈효십조 이런 것도 있죠. 또 정계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신하의 왕에 대해서 신하가 해야 할 도리를 써놨다고 그래요. 현재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왕건이 남긴 유언입니다. 훈효십조. 왕실의 안전과 민심 수습을 위한 유언이에요. 이런 것은 이건 남아있고 이건 남아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왕건의 내용입니다. 왕건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1, 2, 3, 5번이고요. 4번은 예종대 때 시책이 되겠습니다. 14번. 사건의 전개 과정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이건 지금 방금 말씀드렸었던 강감천하고 양주가 나와 있습니다. 서희 강동육조 확보가 993년이라고 그랬죠. 이게 1010년이에요. 2차 때 이건 1018년입니다. 귀지대첩이 1019년이 되는 거고요. 그날 3차 침략이 있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양규, 강감천 이런 순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번, 가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묘청과 라번은 뭐죠? 윤관에 대한 일입니다.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은 1135년이에요. 고려 문벌 귀족 사회가 휘청거리게 된 첫 번째 사건이 뭐라고 그래요? 이장의 난입니다. 이장의 난의 결과가 일부 원인이 돼서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으로 나와요. 이 두 사건에도 불구하고 고려 문벌 기억사의 모수는 수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쐐기를 박았던 무신정변이 터져요. 무신정권 내에서 최후 때 1231년에 몽골의 침략을 받습니다. 향후하면 9번에 걸친 침략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1232년에 한번 싸워보겠다. 최후 때 수도를 강화도로 옮깁니다. 강화천도가 의미하는 건 뭐냐 그러면 한번 싸우겠다는 거죠. 항몽의 의미의 항몽. 그러다가 결국 1270년 개경으로 원종 11년에 환돈합니다. 개경으로 수도를 옮겼다는 얘기는 몽골에 뭐 했다는 거예요? 굴복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항복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개경환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쭉 가서 이제 조선이 건국되는 과정 1392년 조선의 건국 과정으로 바로 뚝 건너뜁니다. 일단 전체의 흐름은 이렇죠. 지금 여기서 보면은 묘청 사건 1135년이에요. 윤관이 동북 구성을 이제 개척한 시기는 12세기 초입니다. 12세기. 1107년에 축조해서 1109년에 돌려줍니다. 반환해줍니다. 12세기 때가 되겠습니다. 동북 구성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건의 순서는 나, 가, 그 다음에 라, 윤관, 그 다음에 가, 묘청 사건 이런 순서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 역시도 정확한 연대는 필요 없습니다. 고려 대관계의 변천 과정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거란, 그 다음에 여진, 거란이 세운 나라를 아까 말씀드렸죠. 여진족이 세운 나라를 뭐라 하죠? 금. 여진이 거란을 치죠. 여진은 어디에 멸망한 줄 아시죠? 몽골에게 멸망합니다. 몽골이 세운 나라를 뭐라 하죠? 원. 이런 순서로 대의관계가 전개가 된다는 거죠. 자, 15번 보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가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 국보 323호라고 했습니다.
국보 323호가 뭔지 저도 잘 모르죠. 사실은 모릅니다. 근데 고려시대 때 최대 규모의 불상이라고 그랬고요. 자, 뭐 시인이 고려시대를 압축이 됩니다. 마지막 자리에 은진미륵이라고 했습니다. 은진미륵. 이게 뭐냐면은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 보살, 입상입니다. 머리는 딥다 크고 목은 짧고 몸통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또 가분수의 어떤 인체 구조에 조형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려의 불상의 특징이 이렇죠. 그래서 이거는 2번에 나와 있는 것이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 보살, 입상이에요. 1번은 백제미소라고 알려져 있는 서산 마의 삼존 불상. 자, 3번은 이거는 경상남도 합천에 있으면 이제 합천 치인리 마의불 입상인데요. 합천 치인리 행정구역입니다. 마의라고 하는 거예요. 마의 돌을 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에 나오는 서산 마의 삼존 불상도 마찬가지예요. 마의입니다. 마의불 입상. 입상이라고 있는 것은 입상이라고는 설입자입니다. 서 있는 상이다. 입상입니다. 이거는 통일신라 때의 불상이 되겠고요. 4번은 파주 용리리에 있는 불상입니다. 이거는 고려시대 때가 되겠습니다. 근데 시기는 고려시대입니다만은 여기 설명하고 있는 불상 모습은 아니죠. 그 다음에 5번은 신라 때 경주 배리 석불 입상이에요. 삼국시대입니다. 경주 배리 행정구역 배리입니다. 석불 입상이다. 그래서 제시하고 있는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 보살 입상은 2번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6번 보겠습니다. 가 국가의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자료 내용을 보면은 강동성에 여기 나와 있고 1219년 그리고 이제 몽골의 침략 저고요가 들어와 있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몽골을 얘기합니다. 몽골과 관련된 거죠. 몽골의 침략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거죠. 1.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상경하였다. 나오죠? 김윤후가 처인성 전투에서 활약했다. 나옵니다. 처인성에서 원래 처인성은 처인부곡이었어요. 향 부곡수 할 때 이게 처인현으로 승격이 됩니다. 몽골의 1차, 2차 침략을 주도했던 사람이 몽골의 장수 누구냐면 살리타입니다. 살리타를 2차 때 처인부곡에서 살리타를 죽여요. 누가? 김윤후입니다. 승병이죠. 이건 호국불교의 상징이라고 했죠. 화포를 이용하여 진포에서 대성을 얻다. 누구죠? 최무선. 진포 싸움입니다. 화약과 화포를 이용해서 왜구를 격퇴한 거죠. 이거는 14세기 말이에요. 네 번째, 다인철소 주민들이 충주 지역에서 장하했다. 그래서 다인철소가 익안현으로 했습니다. 다인철소가 익안현으로 승격이 됐어요. 소가 현, 양인 집단으로 승격인 거죠. 최후는 대장도감을 설치해서 8만 대장경을 만들었다. 나오죠? 몽골 침략 때. 불력에 의해서 몽골의 침략을 막기 위한 그런 조치였었어요. 그래서 몽골의 침략에 대한 고려 대응으로 옳지 않는 것은 3번이 되어 있습니다. 3번은 왜구, 고려 말에 홍건적과 왜구의 침략이 있었을 때의 사실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17번입니다. 가기구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태종대 때 독립기구로 개편됐고 도승지가 나와 있고 도승지는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장. 그럼 여기서 이제 가는 뭐냐? 승정원이죠. 그래서 두 번째 자료를 보면은 승정원의 별칭으로서 은대라고 해서 은대. 승정원의 별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1번은 한성부죠. 수도행정과 치안. 2번은 고려의 삼사입니다. 고려의 삼사는 화폐, 곡식의 출납회계를 담당하죠. 조선의 삼사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을 얘기를 합니다. 자, 5번 오품야의 관원에 대한 서경권을 했다. 양사에서 담당합니다. 양사는 뭘 양사라고 하죠? 3사 중에서 조선의 사헌부, 사관원, 그리고 뭔가요? 홍문관 이렇죠.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그 중에 사헌부, 사관원, 양사라고 합니다. 양사.
그래서 서경도 하고요. 간쟁도 하고요. 봉박도 담당합니다. 신권이 왕권을 견제하는 기능이죠. 고려시대 때 이 기능을 담당했던 것이 뭐예요? 고려 사헌부는 뭐, 조선의 사헌부가 고려는 뭐라고 그래요? 어사대죠, 어사대. 사간호는 뭐죠? 낭사입니다. 고려는 낭사와 어사대에서 이걸 하고요. 조선은 사헌부하고 사간호에서 이 기능을 담당한다는 거죠. 왕의 비서기관에서 왕명 출납 승정원이죠. 자, 다섯 번째는 예조 속아문입니다. 예조의 속아문, 사역원입니다. 외국어를 담당했던. 그래서 4번 역에서 승정원의 기능이 되겠네요. 승정원하고요. 의금부는 국왕권 강화의 핵심 기구가 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다음에 역사서가 편찬된 이후에 사실 오른 것은, 자, 첫 번째 사료는 충렬왕래 때 일련의 삼국유사예요. 삼국유사입니다. 이 사료가 많이 나와요. 기출문제에. 그래서 이런 사료 나오면은 이거 삼국유사 서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순계 제왕운기입니다. 1281년과 1287년에 나와요. 이게 이제 일련의 삼국유사고요. 이순계 제왕운기입니다. 삼국유사나 제왕운기는 둘 다 단군신화가 수록이 되어 있고요. 제왕운기는 상하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권은 중국사, 하권은 한국사에 관련된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이후, 그러니까 1287년 이후 고려 말의 역사예요. 고려 말에 사실로서 오는 것은 1. 쌍계 건의로 과거제도가 도입됐다. 고려 광종대 때예요. 958년인데요. 광종이란다면 태, 해, 정, 광 이렇게 나옵니다. 제4대 왕입니다. 고려 국초죠. 이재현이 만권당에서 유학자들과 교류했다. 충선왕이 개혁 정치를 추진하다가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나서 몽골로 끌려가요. 이때 이재현이를 데리고 갑니다. 충선왕의 항상 옆에는 이재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재현 아시죠? 사략이라고 하는 책을 썼다는 그 이재현입니다. 그래서 몽골에 가서 만권당이라고 하는 학술기구를 둬요. 설치하고 여원 고려와 몽골의 학자를 초빙해서 학술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죠? 이거는 지금 원간섭대죠. 충선왕 이후가 된 충선왕이. 자, 최충이 유학을 교육하는데 구제학당을 설립했다. 고려 문종대 때입니다. 최충이 활동했던 시기는 해동공자 최충입니다. 그만큼 많은 제자를 양산했다는 거죠. 문종대 때요. 12세기. 고려 문종 그러면은 고려 문벌 귀족 사회 최고 정점기입니다. 가장 발전했던 시기예요. 망소이가 가혹한 수탈에 청하여 봉기하였다. 이건 정중부 때입니다. 무신정권 정중부 때. 무신정명이 1170년에 터지잖아요. 그래서 정중부, 경대성, 이의민, 최충원, 최후, 최양, 최의, 김준, 이면, 이묘무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중에 첫 번째 집권자였던 누구? 바로 정중부 때 망이 망소의 봉기. 다른 말로 공주, 명학소의 봉기. 그래서 이 명학소가 뭘로 바뀌냐면은 충, 순, 현으로 승격이 돼요. 특수행정구역이 양인 집단으로 승격되게 된 최초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우리나라에 특수행정구역이 소멸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은 뭡니까? 그러면은 공주 명학소의 봉기를 얘기합니다. 또는 망이 망소의 봉기를 얘기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다섯 번째 천태종 개창입니다. 의천. 이거는 의천은 활동 문종대 때입니다. 문종의 아들이에요. 왕자거든요. 그렇죠? 문종대 때. 그래서 바로 이 시기 때가 해당이 돼요. 이 시기 때. 그럼 문종대 때. 미안합니다. 12세기 아니라 11세기 중엽입니다. 수용했습니다. 12세기 아니라 고려 문벌 귀역사의 최고 정점기예요. 문종대 때. 지금 아까 12세기 중엽이라고 했는데 11세기 중엽입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 지금 누구라고요? 의천. 천태종을 개창했던 의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후 원간섭기 때 역사서 이후에 이제 사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간섭기 때 사실한다면 하나, 2번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19번입니다. 가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 오는 것은 지금 밑에 유적지를 보니까 만월대, 첨성대를 또 보고 신라의 첨성대로 경주의 첨성대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 보세요. 왕건능, 공민왕릉, 그다음에 뭐 선주교, 뭐 이게 어디예요? 개경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고려 수도 개성입니다. 그러면 개성에서 있었던 사실 오는 것은 1. 인조가 피신한 곳은 남한산성입니다. 이 경기도 성남시에 있나요? 그죠?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현대사에서 덕수궁 석조전에서 개최가 됐고요. 오페르트 남영군 도굴 사건은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입니다. 1868년이죠. 만적의 봉기가 있죠. 만적의 봉기. 만적은 누구예요? 무신정권 최충원의 산호예요. 개경에서. 개경 북산에 모여서 봉기했습니다. 만적의 봉기는 단순한 신분 해방이 아니라 정권 탈취도 있어요. 왕후장상이 어찌 씨가 있느냐 이런 그 만적의 경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현존 최고의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여절이 간행된 곳은 청주 흥덕사입니다. 흥덕사. 그 터 옆에는 고문서 인쇄 박물관이 남아 있어요. 이게 1377년에 인쇄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직지심체여절 또는 직지 줄여서 직지심경이라고 합니다. 이제 현재 현존하고 있는 금속활자 중에서 활자본 중에서 금속활자본은 금속활자로 인쇄된 책이에요. 가장 오래된 것이 되겠습니다. 청주고요. 개경에서 있었던 사실은 네 번째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0번으로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15세기 때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끈 3인의 과학기술인 이천, 장영실, 이순치 15세기 세종대 때에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일본의 기기도설, 정조 때 다산정약용이죠. 거주기 설계했던. 3번에 보면은 홍역에 관한 국내 자료를 종합하여 의서를 편찬했다. 이 의서가 뭔지 아시죠? 마과회통입니다. 마과회통. 일본의 기기도설을 참고한 거중기 설계. 수원 화성을 축조할 때 이용했다는 거중기예요. 또 박제가랑 같이 홍역, 마지입니다. 홍역에 대한 연구, 그 연구서 마과회통. 다 누구죠? 실학의 탤런트, 실학자, 실학의 집대성자, 다산 정약용입니다. 다산 정약용이 활동했던 시기는 조선 후기 정조 때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봐봐요. 최초로 백리척 축적법을 사용해서 만든 지도. 영조 때 정상기의 동국지도입니다. 이것도 자주 나와요. 기억해 두시고요. 자, 4번에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보. 이건 뭐냐면 칠정산이라는 달력입니다. 칠정산. 네 번째, 세종대 때죠. 한양을 기준한. 네 번째는 19세기 고종대 때 이재마입니다. 동의 수세보원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사상의학을 제시합니다. 체질의학이죠.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인데요. 똑같은 병이 걸렸다고 해도 똑같은 약을 쓴 게 아니라 체질에 따라서 달리 처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재마 얘기예요. 그래서 이순지에 관련된 얘기를 묻고 있습니다. 칠정산을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아울러 15세기 때 상황이란다면 4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가나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지금 가는 팔도의 부목군현의 장관입니다. 수령이라 수령. 나번은 수령 밑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했던 향리에 대한 얘기예요. 조선에. 좀 봅시다. 조선 8도죠. 도. 부, 목, 군, 현, 면, 리, 통 이게 돼 있죠. 각 도의 장관을 관찰사라고 그래요. 또는 감사라도 하죠. 감사. 뭐 평안감사, 뭐 경상감사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의 도지사죠. 지사.
부윤, 목사, 군수, 현령, 현관부였습니다. 얘네를 다 싸잡아서 뭐라고 하냐면은 수령이라고 수령. 목민관이라고 하고요. 또는 뭐 사또라고 사또. 우리 사극에 보면 사또라는 용어 나오지 않습니까? 면의 자치 책임자가 면장이고요. 이거는 일은 이정입니다. 통은 통수의 통수. 면장, 이정, 통수. 얘는 지방의 유지들이에요. 수령 밑에서 얘네들 사이에서 수령의 업무를 보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향리입니다. 향리는 육방의 관속을 얘기하고요. 이방, 호방하는 거 있죠? 그 육방의 관속이에요. 지금 여기서의 가는 누구예요? 수령이고요. 나는 누군가요? 향리입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죠. 1번. 2번은 수령에 대한 얘기니까 1번 봅시다. 단안이라는 명부에 등재했다. 단안은 향리대의 명부예요. 향리대의 명단을 적어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명렬표. 그렇죠? 이걸 뭐라 한다? 단안이란다. 뒤에 안자가 붙어있으면 어떤 장부를 얘기합니다. 토지대장을 뭐라고 하죠? 양안. 노비대 명단을 적어놓은 걸 뭐라고 하죠? 노비안. 그렇죠? 노비안. 수공업자의 명단을 적어놓은 걸 뭐라고 하죠? 공장안. 이렇죠? 뒤에 안자는 그런 의미예요. 자, 두 번째, 지방행정, 사법, 군사권 행사했다. 수령의 업무죠. 맞죠, 이거는? 세 번째, 네 번째는 향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1번에, 3번에 감사, 도백. 감사, 이꼴 뭐 도백, 관찰사 다 누구냐면 얘네를 같은 명칭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장내원은 노비의 송사를 담당하는 관청입니다. 노비대 송사를. 그러면은 일반 양반대 송사는 어디서 담당하냐? 양반들 의금부입니다. 의금부. 그 다음에 상민들이 있죠. 상민들은 어디서 하냐면 포도청에서 삽니다. 노비들은 어디서 한다고요? 장례원에서 담당한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조선은 만민법이 아니다. 그렇죠? 똑같은 죄를 지어도 양반은 여기서, 상민은 여기서, 노비는 여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에 따라서 아마 차등, 요즘 얘기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고 그러잖아요. 뭐 그거와 비슷하죠.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 잡과는 중인들, 기술과니까 중인들을 그 기술직 선발하는 시험을 잡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령은 문과 출신이고요. 향리는 과거 문과 응시 자격이 없어요. 문과나 기술과, 잡과는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과는 응시할 수가 없어요. 고려향리는 문과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고려향리는 그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 외역전이라고 하는 토지도 받아요. 근데 조선의 향리는 무보수예요, 무보수. 그래서 고려향리와 조선향리는 달라. 고려향리는 조선의 누구 급이냐 그러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수령급 이런 정도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아셨죠? 자, 2번이 수령에 대한 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22번 보겠습니다.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서 옳은 것은 사건의 전개 과정을 얘기하는데 지금 언뜻 보니까 이거는 가와나는 조선시대 사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선의 4대 사화를 순서대로 얘기하면은 자, 무오사화, 연산군 4년입니다. 그 다음에 갑자사화, 연산군 10년입니다. 그 다음에 기묘사화, 중종 14년입니다. 마지막 을사사화, 명종 1년입니다. 이거는 사초 문제 때문에 사초 문제. 조의제문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갑자사는 윤씨, 폐출 사사사건, 연산군의 어머니였죠. 기묘사는 조광조 개혁 정치가 발단이 됐던 거고요. 을사사화는 왕위 계승 문제예요. 그래서 대윤파와 누구? 소윤파 간의 싸움이었었습니다. 결국 누가 승리냐면은 소윤이 대윤을 친 사건이에요. 이게 마지막 을사사화입니다. 무오갑자 기묘사사. 그 중에 여러분들 기묘사화의 조광조 개혁 정치 내용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가보는 지금 뭐냐? 갑자사화의 갑자사화. 갑자사화 연산군 대 윤씨 폐출 사사사건을 놓고 한 얘기고요. 어머니 윤씨가 폐위되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나번 자료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 을사사화입니다. 을사사화. 그럼 이제 그 갑자사화와 을자사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지금
2번 나와 있는 조광조 개혁정치 나와 있네요. 그죠? 이윤 삭제를 주장한 가짜 공훈, 그러니까 중종만정 때 공훈을 세우지 않았다가 공훈을 세웠다라고 얘기했던 그 가짜예요. 그거를 주장한 조광조가 제거됐다. 김효사가 들어갈 거고요. 1번은 1398년입니다. 1차 왕자의 난이에요. 1차. 정도전 등이 그 서울 왕자들 전부 친 거죠. 정도전과 서울 왕자들이 이방원에 의해서 제거가 된 겁니다. 이게 1차 왕자의 난이고 2차 왕자의 난은 방간,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의 바로 위에 네 번째 항입니다. 넷째고요. 태종 이방원이 다섯째 아닙니까? 그래서 방간이 등을 친 거예요. 이게 2차 왕자의 난입니다. 세 번째는 인조반정이 합니다. 1623년이요. 인조반정은 누굴 친 거예요? 광해군을 치고 인조가 즉위한 사건입니다. 네 번째는 이거는 성산문 사육신이죠. 등의 상황의 보기를 깨닫 청됐다. 이거는 1456년인데 단종을 치고 즉위했던 세조 때에 사육신 등 생육신, 사육신 등이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단종의 보기 과정에서 5번 이조 전랑 임명을 둘러싸고 사림이 동인과 서인을 했다. 선조 때 분당 정치가 시작이 되죠. 이조 전랑리 문제를 놓고 동인, 서인, 김효원의 동인과 심의겸의 서인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뒤에 얘기해요. 나번 뒤에 명종 다음에 선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2번 역에서 그 사이에 있었던 사실이겠습니다. 23번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지금 23번 문제에 가는 조선시대 때의 국립대학인 뭐예요? 성균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료 내용 그렇죠? 성균관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좌수와 별감을 선발하여 운영하였다. 유양소죠. 조선의 지방의 자치기구였던 요즘의 지방의회에 해당했던 유양소고요. 두 번째, 주로 지방의 사림 세력이 주로 설립했다. 지방 사림들의 지방에서의 근거지는 서원입니다. 세 번째, 부목 군현에 하나씩 뒀다.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부목 군현에 하나씩 설립했던 것은 지방의 지방 학교입니다. 요즘에 중등교육기관 정도 보죠. 향교죠. 최고의 관리교육기관으로 성년의 제사도 지냈다. 바로 국립대학 성균관입니다. 자, 5번은 서원입니다. 2번과 5번은 서원이죠. 600여 개의 서원을 없애고요. 47개를 남겨놨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는 국립대학 성균관에 대한 얘기니까 네 번째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4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이 왕의 제2기간이 있었던 사실로서 옳은 것은 자료에 이 왕은 누구냐 그러면은 효종입니다. 효종, 인조의 둘째 아들이고요. 첫째 아들 소현세자가 청해 호란 이후에 끌려갔다 와서 죽죠. 암살됐어요. 귀국 2년만. 동생이었던 복림대군이 효종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인조, 효종, 그 다음에 현종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서인 주도하에서 남이 동참했던 붕당 정치가 아주 잘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그 시기예요. 그럼 효종대 때 업적을 묻는 건데요. 1번 보겠습니다. 나선 정벌의 조총부대가 동원됐다. 러시아 정벌 얘기합니다. 효종대 때 두 차례 걸쳐 진행되죠. 1차 신유죠. 2차에 걸친 나선 정벌은 호란 이후에 청과 군신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잠깐 좀 봅시다. 인조, 그 다음에 효종이죠. 그 다음에 현종이 나옵니다. 인조 때에 서인 주도하에서 남인 집권입니다. 역시 서인 주도하에서 남인이 등장하고 있었고 마찬가지입니다. 서인 주도하에서 남인이 동참하는 형국이에요. 서인의 친명 배금 정책의 결과 두 번에 걸친 호란이 나왔고 첫째 정묘호란의 결과 형제관계, 두 번째 병자호란의 결과 군신관계 맺었습니다. 치욕적으로 이제 무릎을 꿇은 거죠. 효종대 때에 호란의 책임을 회피하게 한 서인에 뭐가 나오죠? 청정벌론, 북벌론이 어영청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때
나선 정벌이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한참 내려오자 나선은 러시아의 음역입니다. 그래서 청이 군신관계를 맺었던 청이 조선에게 조선에게 러시아가 내려오니까 야, 얘 군대를 좀 보내서 막아내라. 그래서 조선에서 두 차례에 걸친 나선 정벌을 보냈습니다. 1차, 2차 신변급 1차, 2차 신유 이렇죠. 1차 변급 신유 보내가지고 러시아 남진을 막아냈습니다. 이 나선 정벌이에요. 효종대 때입니다. 장용영은 정조 때죠. 정조 때의 왕권 강화 목적의 군사적 기반이고요. 세 번째 백선정계비는 숙종대 때입니다. 박권, 목극 등 조선의 박권과 청나라 목극 등이죠. 그 다음에 백선정계비의 동이토문 서이압록이라는 글자에서 동이토문, 동쪽으로는 토문을 한다. 서쪽으로는 압록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토문에 대한 해석, 여하를 놓고 한 말 간도 귀속 문제가 야기됐다라고 일합니다. 자, 네 번째 동국문헌비고 백과사전입니다. 한국학 백과사전인데 영조 때에 편찬이 됐습니다. 5번 동의보감이 완성된 것은 광해군대 때죠. 허준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유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효종대 업적이니까 1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25번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 전개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서 옳은 것은 즉 연려실 기술 이긍익이 썼던 기사 본말체 사서입니다. 연려실 기술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이 사건이 뭐냐라면은 이 숙종대 때의 경신환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숙종대 3번에 걸친 환국이 일어납니다. 그 한국은 말이죠. 이거 한번 볼까요? 1680년 경신환국, 1689년 기사환국, 1694년 갑술환국 그렇죠. 경신환국은 숙종대 때요. 숙종 앞이 이제 누군가요? 현종이죠. 남인에서 서인으로 권력이 넘어간 사건이에요. 그건 서인은 다시 남인에 대한 처벌 문제를 놓고 소론과 노론으로 분열이 됐습니다. 윤정을 중심으로 한 소론과 송시열을 중심으로 했던 노론이죠. 소론은 남인에 대해서 처벌 완화, 온건파고요. 노론은 강경파입니다. 아예 남인을 치자는 거죠. 기사한국은 숙종과 그다음에 이제 그 장희빈 사이에서 태어났던 아들 이 윤의 세자 책봉 문제를 놓고 서인에서 누구로 넘어가죠? 남인으로 권력이 넘어갑니다. 갑술한국은 다시 남인에서 누구로 하냐면은 서인 중에서도 소론이 주가 됩니다만은 서인으로 다시 넘어간 사건이에요. 그래서 경신한국을 계기로 서인이, 기사한국을 계기로 남인이, 갑술한국을 계기로 서인이 권력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여기서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경신한국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경신한국 이후의 사실로서 바른 것은 이런 얘기죠. 1. 예송 논쟁은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정했다. 예송 논쟁은 누구 때냐면은 여기에요. 봐봐요. 현종대 때입니다. 서인과 남인 간에 두 번에 걸친 예송 논쟁이에요. 기예손과 갑인 예송입니다. 기예송 때는 서인의 1년설이 채택했고요. 갑인 예송 때는 남인의 1년설이 채택됐습니다. 효종이 죽었을 때 효종의 계모, 자의 대비의 상복 입는 기간 문제를 놓고 터진 것이 기예송이고, 그 다음에 갑인예송은 1674년인데요. 효종의 부인 인선왕후가 죽었을 때 역시 자의 대비의 상복 입는 기간 문제를 놓고 터진 겁니다. 이때 서인은 9달, 남인은 1년, 그래서 남인의 1년설이 채택이 됐고요. 기예송은 서인의 1년설, 남인의 3년설 중에서 서인의 1년설이 채택이 됐던 겁니다. 이게 예학에서 비롯됐던 예송 논쟁입니다. 이거는 현종대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종 다음에 누구예요? 숙종 아닙니까? 문제는 숙종대 때에 경신한국 이후의 사실 묻는 거예요. 그죠? 정렬이 모반 사건은 1589년입니다. 선조 때입니다. 한참 이전이죠. 광해군, 인조 앞에가 광해군이고요.
광해군 앞이 누구예요? 선조때죠. 자, 세 번째 이괄의 난이 일어나 반란군이 도성을 냈다. 이거 인조 때입니다. 인조 반정에 공을 1등 공신에 공을 세웠던 이괄이 2등 공신에 봉해지자 난을 일으킨 겁니다. 이괄의 난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는 광해군대 때 북인을 얘기하는 거죠. 다섯 번째, 희빈 장씨 소생의 원자 책봉 문제로 환국이 이게 뭐예요? 기사한국이에요. 두 번째, 그래서 이 기사한국을 통해서 숙종의 무수리 출신이었던 희빈 장씨입니다. 장옥정이라고 하는 여인과 사이에서 나왔던 이윤입니다. 이 윤을 세자 책봉하는 과정에서 서인은 안 된다, 남인은 된다 해가지고 남인, 숙종, 장희빈 결탁해서 세자를 앉혀놨습니다. 이가 숙종 다음에 등장했던 누구죠? 경종이 되는 거죠. 경종. 그러면 경종이 이복 동생이 영조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경신한국 이후에 사시한다면 여기서는 기사한국 또는 뭐 갑술한국도 될 수가 있겠지. 뭐 이런 순서로 넘어갑니다. 26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이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이원익, 경기도, 이 제도, 뭐 공물을 현물 대신 쌀로 거두고 선해청, 대동법이네요. 그럼. 그렇죠? 대동법, 영정법, 균역법은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1번하고요. 4번은 균역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조 때 균역법이죠. 양반에게도 군포가 부과됐으며 부족한 재정에 보충해서 선무군관포를 징수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균역법에 대한 얘기고요. 2번은 대한제국 때 광무개혁 때 얘기 나오죠. 양전사비율과 개인의 최초의 우리나라 근대적인 개인 토지 소유 인정 문서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지계라고 그래요. 지계를 발급하기 위해서 지계아문이라는 관청을 설치합니다. 세 번째는 세종대 때 이게 뭔가요? 연분구등법이죠. 이걸 고친 것이 인조 때 뭔가요? 영정법이에요. 영정법은 풍요에 관계없이 일결당 사두로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5번은 관청의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은 대동법 실시로 인해서 등장한 특허상인을 공인이라고 그래요. 대동법 실시 관청을 뭐라고 그래요? 선해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원래 대동법은요, 처음부터 대동법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선해법이라고 하다가 나중에 뭘로? 대동법으로 명명을 합니다. 원래는 선해법이라고 했습니다. 균역법 실시 관청을 뭐라고 하죠? 균역청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대동법에 관련된 얘기니까 5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 27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쓴 인물 의사문답입니다. 누구예요? 홍대용이네요. 지금 지전설에 대한 얘기고요. 홍대용은 지전설과 무한 우주론을 주장을 해서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다. 지구의 중심은 중국이 아니다. 그래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1번 홍대용이죠. 탐헌 홍대용. 2번은 유득공의 발해고고요. 3번은 북한산비하고 황초령비 있죠. 이 두 개를 진흥왕 순수비로 고증했던 사람이 김정입니다. 고증학의 대가 금석 관록을 남겼던 김정이란 말이에요. 자, 4번 서울 출신으로 규장과 검사관에 등용됐던 사람도 있죠. 정조 때 유득공 또는 뭐 박제가 또는 뭐 서이수 뭐 이런 사람들 다 누구예요? 서울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조선 후기 때 서울의 신분 향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5번은 여존론, 정전론 누구예요? 다산 정약용의 토지제도 개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홍대용에 대한 얘기니까 1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보겠습니다. 가 종교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이 가는 뭐냐 그러면은 벽위편이라는 책도 있고요. 지금 뭐 사교로 몰아서 뭐 탄압한 기록들이 들어가 있고 뭐 천주교 교리 어찌 나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천주교죠, 천주교. 천주교는 우리나라 종교로 들어온 게 아니라 학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서양의 학문이라 해서 뭐라고 그래요? 서학. 이 박해도 불구하고 교세가 계속 확산되잖아요. 그래서 1860년 경주 찬반 최재우가 서학에 대한 반대다 그래서 동양의 학문, 동학이 나오게 됩니다. 반대된 개념이죠. 여기서는 서학, 천주교에 대한 얘기입니다. 1번은 대종교예요. 2번은 도교입니다. 초제.
3번과 5번 있죠. 이거는 동학이에요, 동학. 동학의 경전이 동경대전. 동학의 포교용 가사집이 뭐예요? 바로 거기 나와 있는 용답유사, 또 몽중가 이런 게 나와 있고요. 5번 유불선을 바탕으로 민간신앙의 요소까지 포함했다. 민간신앙이라면 단문신앙을 얘기하고요. 유교와 불교와 선, 도교. 그래서 동학은 종합적인 종교다라고 일합니다. 네 번째, 청을 다녀온 사신들에서 서학으로 소개됐다. 천주교에 대한 얘기죠. 4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의 경기의 모습인데 지금 비변사 등록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 전황 찾았죠? 넷째 줄에 화폐 유통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화폐가 부족한 현상으로 전황을 오해하지 마세요. 전황은 화폐, 유통화폐의 부족 현상이요. 돈을 만들어내는데 유통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중농 실학자들은 화폐 쓰지 말자. 패전론. 중상 실학자들은 그래도 상공업진흥원에서는 써야 한다. 용전론을 주장하죠. 이런 주장이 나온 건 조선 후기예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경제 모습이 아닌 것은 1번 광산에서 덕대제가 나오죠. 덕대가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했다. 덕대는 요즘에 CEO 정도로 전문 경영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담배, 면화, 쌀 이런 것들이 상품 작물로 팔 수 있는 작물입니다. 상품 작물로 재배됐고요. 자, 세 번째 수조권이 세습되는 수신전 휘량이 있었다는 과전법 얘기입니다. 조선의 토지에 대해서 과전법, 다음에 세조 때에 직전법이 나오죠. 이게 이제 성종대 때 뭘로 바뀌나요? 관제로 갑니다. 이게 명종대 뭘로 가죠? 녹봉제로 간단 말이에요. 수신전과 휴량전이 세조 때 직전법이 실시가 되면서 폐지가 돼요. 세조 때입니다. 15세기. 네 번째, 개성의 상인을 송상, 의주의 상인을 만상으로 하죠. 평양의 상인을 유상, 부산 동네 상인을 내상, 그죠? 서울의 경강 상인, 이런 상인들이 전부 다 조선 후기 때 활동했던 시기예요. 5번, 외관에서 개시무역과 후시무역이 이루어졌다. 외관은 부산 동네에 있는 겁니다. 개시무역은 공무역이고요. 후시무역은 사무역이야. 즉 요즘에 후시무역은 밀수에 해당되는 겁니다. 조선 후기 때의 1, 상황은 2, 4, 5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0번 가겠습니다. 가 사건에 대한 설명은 있죠. 이거는 유계춘의 무덤이다 했습니다. 유계춘. 진주밀란 때 유계춘 나옵니다. 세도정치 때 삼정문란에 저항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진주밀란 1862년 철종됐답니다. 1번은 이모군란이라든가 또 동학농민운동 다 청나라 군대에서 진압이 됐죠. 2번 동학농민운동은 이 청나라 군대가 아니라 일본 군대에서 진압이 됐군요.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에서 진압된 것은 여러 사건이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두드러진 것은 이모군란 정도만 보시면 되겠네요. 2번은 동학 창시하는 계획했다. 이거는 동학은 아까 몇 년에 1860년에 서학에 대한 반대라고 그랬고요. 왕이 도석을 떠나 공산성은 공주입니다. 공주. 피난하였다. 이관의 난태입니다. 인조반정 때 아까 인조반정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켰었던 누구죠? 이관 나왔죠? 이관아입니다. 1624년입니다. 인조반정이 1623년이었고요. 남적과 북적이 연합해서 이거 동학농민운동이죠. 전라도 동학을 남적, 충청도 동학을 뭐라고 그래요? 북적이라고 그래요. 사건의 수습을 위해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안핵사는 요즘에 특별 검사 정도로. 박규수는 나중에 개화사상가로 사상 전환합니다. 할아버지가 박지원이었었죠. 그래서 이 진주밀란은 안핵사를 파견하는 등 어울고 달래서 결국 수습을 시켜놨습니다. 1862년 진주밀란 이후에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요. 1862년이 임술년이에요. 그때 임술년에 일어났던 이 밀란을 다 싸잡아서 뭐라고 그래요? 임술밀란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진주밀란에 관련된 또는 백건당의 난이라고 그러잖아요. 머리 하얀 두건을 돌렸다고 그래서 5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2에 2시간째 30번까지만 하고요. 31번 이후는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